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오늘도 궁금한 점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을 크게 벌리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속이 편하지 않아서 이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예전에 풍치라고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잇몸에 바람이 들었다, 부었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가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런 걸 요즘 의학 용어로는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잇몸이 붓고 또 빨갛게 되고 그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잇몸 질환에 있어서는 병원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잇몸 질환은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손상을 입고 치료도 더욱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치주 질환, 그중에서도 치주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붓고 피가 나고 때로는 시리고 고름이 차기도 하는 잇몸 질환. 대부분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어 지나치거나 심하지 않아 외면하기 쉬운데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아 상실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심한 잇몸 질환 치주염,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장년층에서 이가 아파서 고생을 계속하다가 결국 치아를 잃게까지 되는 경우 중 하나가 치주염 때문입니다. 네네. 예, 이 치주염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강 내에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치아를 지주해주는 조직을 치주 조직이라 하고, 치주 조직에는 잇몸, 치조골, 치주인대가 있습니다. 네. 이 치주 조직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치주 질환이라 하고, 치주 질환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치은염, 치주염입니다. 치은염은 염증이 잇몸에만 있는 경우를 치은염이라 하고, 이 치은염이 더 진행을 해서 치조골이라든가 치주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치주 질환 전체적으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구강 내에는 상주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고 아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상주균의 종류가 300에서 400가지 종류가 되고 이 상주균들은 평생 같이 구강 내에 존재합니다. 이 세균들은 구강 내에서 치태나 치석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균들을 막는 저희 몸의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칫솔질을 열심히 하면 세균을 박멸할 수는 없지만 숫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반응 밑에서 세균을 돌게 해서 우리가 염증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닦고 치실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은 이 전신 질환이 치주염이라든가 치주 질환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치주염이 이완된 경우에는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늘 이 상주균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이게 전신 질환이랄지 이런 게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 상주균들은 면역 반응하고 밸런스,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반응 밑에서 있을 때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데 칫솔질이라든가 구강 위생을 등한시할 경우에는 이 숫자가 증가하면서 면역 반응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염증을 유발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치태의 형성입니다. 네.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나면 30분 전후로 해서 치 표면에 피막이 생기고 요 피막에 세균 덩어리하고 음식 잔사, 침에 있는 미네랄이 섞여서 치태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치태가 형성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1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치태가 단단해져서 치석이 되죠. 네. 이건 거의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몸에 있는 죽은 조직과 음식 잔사를 먹고 산과 독소를 뿜어내죠. 이것 때문에 염증을 만드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잇몸 건강 자부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씩은 다 뭐 원인, 뭐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잇몸 질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치은염 같은 경우는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뭐 피나거나 붓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20대에서는 50% 이상, 35세 이상에서는 75% 이상, 그리고 40세에서는 거의 90%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문제는 치주염입니다. 네. 치주염은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40대에서는 뭐 40%, 50대에서는 60%, 그다음에 60세 이상에서는 또 50%. 근데 여기 보시면 50대에서는 60%라고 나오는데 좀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마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때가 50대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경우 좀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과장, 부장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잇몸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이사 다는 순간 싹 좋아지거든요. 왜 이걸 그런 보면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똑같이 받는 상황에서도 네. 스트레스가 이만큼 그 유병률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 아마 TV 보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사실 뭐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결국 우리가 뭐 안고 살아야 하는 숙제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렇게 치주염이라는 것이 흔하다면 그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치은염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열심히 효과적으로 잘 닦으시고 정기적 병원 내원하셔서 스케일만 받아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치은염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치주염입니다. 치주염은 한번 그 병에 걸리면 이 녹음뼈를 다시 재생하고 하는 거는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원래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뭐 한 30% 녹았다 그러면 다시 치료를 해서 뭐 10%, 15%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원래 있던 상태로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치료는 이제 먼저 스케일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일정 기간 나눠서 이제 치아를 뭐 4분의 1로 나눈다거나 뭐 6분의 1로 나눠서 그 부분 치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참 좋은 케이스지만 이제 중증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치아를 발치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동반한 치주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 보면 거의 전체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돼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 치아를 발치하고 전학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안 아플 때 치과에 와서 예방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뭐 피 검사하러 가십니다. 아니면 전신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치과는 그렇게 오지를 않으시더라고. 무서우신지 아니면. 근데 안 아플 때 돈 조금 들 때 오셔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잠깐 그 화면 이렇게 비친 걸 보니까요. 치열이 아주 고르지 못하고 저희가 봐더라도 이게 치아도 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치아가 빠진 위치가 생기게 되면 상대되는 대엽체가 이렇게 정출을 하게 됩니다. 짝차지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금니가 없게 되면 앞니로만 사용하게 돼서 아래 치아가 위치를 치면서 이 앞니가 쓱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틈이 없었는데 틈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그 원래 교합대로 만들어야 되고 네.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가는 위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쉬운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제 치주 수술과 임플란트를 동반한 수술을 같이 하게 되고 요 임플란트는 바로 심고 난 다음에 바로 기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뼈랑 붙어야 됩니다. 대개 한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출된 치아를 신경치료해서 좀 높이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다른 보철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또 나아가서는 공간이 없을 때는 교합을 다시 원래로 만들기 위해서 수직 고경을 높이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되죠. 들어보니까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4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면은 치료가 되나 보죠? 그러니까 대부분 루틴하게 하는 치료는 네. 치아를 발치하고 뼈를 이식하고 기다렸다가 씻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뼈 이식 안 합니다 하고 그냥 발치해 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경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치하는 그날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아, 그래서 루틴하게 하악 같은 경우는 4개월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만 지나면 보철을 본떠서 환자분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6개월이면 모든 치료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담당 의사에 따라서 치료 기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분이 얼마큼 임상 경험이 있느냐, 얼마큼 경험에 따라서 치료 기간 단축할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환자는 편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 보는 상황으로 보면 거의 한쪽이 지금 뭐 거의 못 쓰는 수준 정도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전문가가 봐도 좀 아찔한데요. 네, 저런 경우는 어떤 치료 과정이 필요할까요? 보시면 치아도 많이 쓰러져 있고 염증도 심한 케이스고 그래서 나는 일이 바쁘니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악 전체를 다 발치하고 하악 먼저 수술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환자 좌측 아래쪽 같은 경우는 뼈가 너무 없고요. 네. 네. 염증이 너무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뼈 이식을 올려서 이제 이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 수직으로 뼈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이제 환자 오셔서 여기 왜 임플란트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치과에서 잇몸이 너무 아파서 나빠서 수술 못 한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식 적용해서 수직으로 뼈를 올려서 만들어드리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치아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를 했다가 그렇죠. 이제 치료를 받으신 건데 네. 참 신기해요. 입안에 거의 새로 공사를 짓는다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대공사입니다. 네, 많이 대공사예요. 달라지잖아요. 네. 이럴 때는 사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뼈도 거의 없을 뿐더러 네. 뼈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면 개수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비용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하게 6개, 하하게 6개 좀 숫자를 좀 줄여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치료를 못 한다고 하신다면 뭐 2개나 4개를 환자한테 임플란트해서 그 위에 임플란트가 지지하는 틀니도 가능합니다. 네. 최종 이제 보철물이 완성이 돼서 환자한테 이식할 때까지는 이거 좀 이 기간도 환자는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임시 틀니를 제공합니다. 임시 틀니를 제공하는데 임시 틀니라는 것이 막 뭐 저작 기능을 다 복원해서 식사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용도보다는 네. 사회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용도가 주가 되고요. 이제 6개월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은 길 수가 있지만 시간은 금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해드리면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게 살이 쪄서 옵니다. 예, 그걸 네. 못 먹던 거를 많이 잘 드셔가지고 살도 찌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치아도 발치하고 또 임플란트도 마치고 하면 유지 관리는 뭐 모든 임플란트 환자가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 했는지에 따라 또 다른가요?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네. 그 보철 관리도 받으시고 이제 나머지 치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하시고 조금 이제 안 좋은 케이스는 보철물 다 분리해서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 다시 끼워드리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에 2번 정도 내원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만약에 이제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효율적으로 치아 관리를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 3, 4회 정도 나눠서
방문해 주셔서 관리 받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거겠죠. 근데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오면 올수록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앞서 치열이 많이 무너진 환자의 경우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셨어요. 네. 예. 치주염이 심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나 뭐 고름이 나오는 경우 심해서 네. 이런 경우에도 발치 즉시에 임플란트 식재가 가능한가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제 환자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8세 남한 환자인데 이분은 치과를 서울 강남으로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아가 부러지고 치주염 때문에 밑에 환자 왼쪽 아래쪽으로 고름이 나오고 있던 환자인데 거기 서울로 가기까지 통증이 심하니 약 처방전 부탁해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상담하고 저희가 바로 치료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그게 좋으셨는지 그 나머지 안 좋은 부분도 다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다 하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발치 다 임플란트를 하게 됐고 이제 그 불량한 보철물도 다시 다 제거하고 완벽하게 마침 좋은 보철물로 갈아들여서 지금 보시면 최종 보철물 보시면 잘 그 케이스가 끝난 케이스입니다.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네. 네.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예로 좀 극단적으로 이 치주염 때문에 네. 많이 망가진 상태를 봤는데 이게 또 그래도 복원이 다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케이스를 보여드린 게 이런 뭐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기 전에 치과 가서 관리를 받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망가져서 오시면 치료를 해드리겠지만 네. 망가지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정기적인 점검 받으시고 스케일링 받고 하고 의사가 지시한 부분만 따라하시면 이렇게까지 망가지거나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환으로 이제 오게 되면 그만큼 또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환자 비용도 고통도 발생하고 길어지고, 하니까 예.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치주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료 즐기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뭐 차가운 음료 즐기다 보면은 이도실이고요. 때로는 머리가 띵한 느낌도 들고 또 뇌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찬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뇌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한 피를 더 많이 보내는 거래요. 이때 혈류량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나쁜 게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네요.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 그 치주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는 뭐 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